제가 지난주에 이 루미스 법칙에 대해 가지고 얼굴을 그리는 그거를 우리 회원님들하고 한번 수업을 했는데, 이 제가 왜 이 어떤 이 얼굴 그리기 법부터 자꾸 하려고 하냐면은, 이 사실 뭐 어반 스케치나 이런 드로잉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할 때 좀 보편적인 걸 가르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하지만 왜 내 그림은 눈에 띄지 않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건 뭐지? 비결이 있나? 또 훨씬 뭐 또 잘 그리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시는데, 사실 열심히 하는 게 비결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단순한 스케일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좀 더 역동적이고 스토리성 있고 그런 하는 거를 작품으로 좀 약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처한 위치와 예술에 대한 또 이해도와 또 활용도, 또 혁신적으로 바꿔줄 어떤 그런 용기 있는 어떤 시작, 시도, 이런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자기의 얼굴에 대한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얼굴 정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그런 거. 그런 다음에 모든 자기 자신이 좀 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게 좋지. 아무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집을 그리고 뭐를 그리고 뭐 카페에 가서 스케치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재미없어져 가지고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수업 자료를 좀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책도 찾아왔어요. 이 책은 루미스의 원전데, 뭐 일러스트레이션이죠. 그냥 선, 구도, 명암, 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데, 그야말로 옛날 책이죠. 이 내지를 보니까 참, 이런 거 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는데, 뭐 2권이 또 있나 봐요. 근데 여기 루미스 법칙이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 근데 이게 1982년도에 만든 거니까 이 벌써 40년이 훨씬 넘은 거죠. 40년이 넘었는데, 이 책은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의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산책 같아요. 3,500원이면은 이 시절에 웬만한 강사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책이죠.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한 6, 7만 원 정도 했다는 그런 책인데, 예전에는 책이 제일 비쌌어요. 뭐 이런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다 공부를 했다고. 이 첫 장면에 이 루미스의 얼굴 뭐 이렇게 이 서양 여성이죠. 이 그리는 법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각 부위를 선으로 지으면 이래 그리기가 쉬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루미스의 법칙이 살짝은 들어 있는데 그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라인들, 선을 연습하는 그런 제스처나 이런 스타일화를 빨리 그리기 위해서 이런 수업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이런 흐름이나 제스처라 이런 구도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이렇게 주제로 삼았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긴 도형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가서 이제 만화를 그린다거나, 이거 뭐 일곱 난쟁이를 그렸네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뭐 이런 건데, 뭐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기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이 분할점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그림 그리기가. 여기는 이제 소실점이 VP1, VP1 이게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어. 여기를 보면은 이 소실점에 대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딱 찍어서 하긴 했는데, 이런 거 말고 뭐 제가 오늘 수업해야 꼭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좀 나중에 접어두고, 아침부터 내가 이 커리큘럼을 짜봤어요. 짜가지고 얼굴에 대한 이해도 하고 왜 이런 방법이 필요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루미스가 만든 그 원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원을 이용한 그런 구를 이용한 그런 방법인데 일단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고 보자고요. 왜 원이 중요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해골을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 보통은 해골이 이렇게 동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눈 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비강 코에 콧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빨이 있고 해골의 모습이 거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란 거에 여기가 붙어 있는 거야. 이빨이나 턱 부분이. 이 보통 보면은 이 귀에 그 부분에서 여기서 시작되는 거기서 이렇게 턱이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해부학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지금 늦은 나이가 되셨을 수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해서 그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옆에서 좀 제가 도움을 드리자면은 해부학이 크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루미스 법칙의 이 1번은 옆면을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건데 자르고 밑에 조금 뭐 이 공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턱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의 형태를 달걀 형태로 이렇게 하고 귀를 달아주는 거죠. 이거를 어떤 쉬운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쉽게 어떤 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거를 만든 거예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VP 소실점을 갖다가 얼굴에서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자르게 되면 이쪽이 커지고 이쪽이 작아진다고. 그래서 중심선을 이렇게 뒀을 때, 이 얼굴의 중심선을 이렇게 뒀을 때, 원래 이 구의 가운데는 여긴데, 이 점에서 약간 이동한 거죠. 그 얼굴의 중심선이. 이랬을 때, 여기가 소실점이니까 소실점은 눈높이란 말이에요. 눈높이.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모형을 제가 그리려고 하는데, 이 눈의 윗부분이 좀 많이 보이고 턱 밑에도 보이고 코 밑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밑에서 위를 쳐다본 거잖아요. 이 사람을 정면에서 본 게 아니고 밑에서 약간 각도가 있는 이런 각도가 있는 걸 쳐다본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도형을 그려보면은 이런 도형이 되겠죠. 이 동그란 도형에 이쪽을 이렇게 잘라주고 양쪽을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 귀는 이제 여기에 붙는 거죠. 귀는 여기에 있는 귀는 이제 잘 안 보이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턱 선을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진 않는다고. 정면일 경우에는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약간 측면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 붙는다. 이 턱의 밑이 살짝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면은.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잘라줬을 때, 이 모형, 이거를 1로 치자고요. 이랬을 때, 이 루미스 법칙을 이해하려면은, 사람의 얼굴의 그 형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거를 해보자고요. 보면은, 이 동그란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이 중심선을 이렇게 나눴을 때 정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소실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높이라고 눈높이. 그러니까 얼굴을 동그랗게 봤을 때 여기에 눈높이는 지금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기에 눈높이는 여기인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 동그란 부분에서 이 구면은 여기가 눈높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선이 된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눈썹의 위치가 여기쯤 있다. 이게 눈썹 라인이다 하면은 눈썹은 여기에 이렇게 붙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귀는 여기서 이제 단면을 이렇게 원으로 잘라줬을 때 원래 그 사람의 형태는 약간의 이 계란 모양의 타원이 되잖아요. 가령 이렇게 된다고. 사람의 얼굴을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코가 이렇게 달려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입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귀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여기는 안 보이지. 그리고 여기 이제 머리 라인, 머리에 라인이 있고, 여기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풍성하더라도 너무 그 이치에 안 맞게 붙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눈과 코와 눈썹과. 근데 루미스 법칙은 여기서 이 시점을 가운데를 정확하게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시점이 지금 여기라고. 눈의 높이는, 눈높이. 이랬을 때 눈썹 라인을 이렇게 정해주고, 이거를 눈썹 라인이다. 라인. 그러니까 여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머리카락의 라인이다. 이 머리카락의 라인. 이렇게 정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코 밑에 라인이다. 이 보통 이 코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귀하고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씩 변형을 시켜주는 것 뿐이지,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뭐 원숭이나 아니면은 네안데르탈인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랬을 때 이렇게 법칙을 한 이렇게 계란형으로 만들려면은 동그란 원에서 이 정도에서 잘라가지고 십자로 나눠주고, 거기에 귀는 여기에 달리고,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나름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정하면은 대충 그 사람의 어떤 형태가 나오겠다, 이런 법칙을 루미스가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학생들을 쉽게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법칙에 대한 루미스 법칙을 이해를 하면은 좀 쉬워지는 거예요. 그 어떤 그림 그리기가. 그 법칙을 철저하게 따라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오늘 제가 이 어떤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해가 금방 되신다고,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가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나눠줄 때 제가 연필을 이게 HB로 좀 이렇게 흐리게 그린 다음에 이제 좀 진한 연필을 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었겠죠. 원은 뒤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식에서 여기 다 만난단 말이에요. 이 끝으로. 여긴 이게 없어졌으니까 여기를 잘라주는 거니까, 잘라줬을 때 잘린 면이 여기다, 단면이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이 내가 정해놓은 이 눈썹 라인의 가운데를 여기라고 보자고요. 내가 상대방을 보는 거니까, 얼굴을. 아니면 나의 모습을 거울 통해서 보든지 상상을 해서 보든지 이렇게 해줬을 때, 여기를 대충 넷으로 나누면은 밑에서 여기가 눈의 높이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넓고 일로 가면서 좁아지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만했으면 그 다음은 이만하고, 그 다음은 더 작고, 그 다음은 더 작겠지. 일로 가니까. 이렇게 소실점이 이렇게 모이니까, 동그란 원에서 아래 위로 나눠보면 또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 높이가 점점 변한다고. 그죠? 그런 거를 지금 이해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단계까지 이해를 해야 그림은 일단 보편적으로 완성을 하려면은 일정한 법칙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야. 이해 안 되시면은 다시 영상을 돌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내 그림은 왜 눈에 띄지 않느냐. 정말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사람 눈에 안 띄어. 그거는 너무 딴 응용을 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잘 그리는 사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크게 비례를 볼 줄 안다. 뭐 박스로 보든 형태로 보든 원기둥으로 보든 그 크게 보는 거예요. 눈부터 보고 코부터 보고 입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러 가지고 크게 통으로 본다고. 그렇게 통으로 보는 게 1번. 그다음 2번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다. 이게 이 보면은 이 맞으려면은 일정한 법칙을 이해를 해야 돼요. 법칙을 이해. 그러니까 뜬금없이 사람 눈을 요만하게 그렸는데 입은 요렇게 그려. 코는 여기 구멍 2개만 이렇게 들어놓고. 이거는 일종의 캐릭터를 만들 때 그 자기가 일부러 만드는 거거든요. 그 캐릭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만화에서 특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만화에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런 게. 우리가 만화를 엄청난 응용의 어떤 도구로 쓰면은요, 뭐 별의별 모양을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만화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내가 그리는 그 만화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설득을 못 시키는 거죠. 설득력이 없는 그림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랬을 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디자인성이 있어야 돼요. 디자인성. 이 디자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을 하나 그어도 이렇게 쭉 긋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사삭 흐려졌다가 다시 진해졌다가 흐려졌다가 진해졌다가 흐려졌다 진해졌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스킬이 있다고. 중요하지 않은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느는 거예요. 뭐 사람을 위에서 봤다 이렇게 치면은 이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동그란 저희 이 두상이 있고 그다음에 가슴, 그다음에 팔이 달려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배가 살짝 나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골반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리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위에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의 신발이 이렇게. 그리고 팔이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만약에 높게 한다면은 이쪽을 위로 다시 한다면은 팔이 이렇게 거대해지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뭐 어떤 그 손가락이 있고 이렇게 어떤 그 보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 기본적인 어떤 일정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일정한 법칙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실점, 눈높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VP1, V2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지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손의 디자인성이죠. 디자인성이라는 거는 이 손목으로 깔짝깔짝 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팔을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온몸을 써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제스처 드로잉은 다 써야 돼요. 온몸을 다 써야 다양한 선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좋은 디자인성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투영도, 투시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스로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백날 그려도 눈은 이렇게 그리고 코는 이렇게 그리고 쉬운 거로 간다고. 이렇게 이 쉬운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시골에 우리 그 느지막하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이렇게도 사람인 거 다 알아요, 우리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이 경쟁력이 있고 진정한 또 역동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양이 안 차겠지.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그건 뭐냐면 남의 어떤 그 세계를 안 하려고 한다고. 이해 안 하려고 하면 자기 그림도 남한테 이해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게 사람만의 존중법이 또 있어야 된다고. 사람을 존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 거를 표현할 때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만약에 눈썹 라인이다. 그러면 눈의 높이는 훨씬 더 밑에 있겠죠. 이거를 뭐 등분을, 뭐 눈을 갖다가 반을 하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동양 사람들은 눈이 작잖아요. 오죽하면은 그 인물 뭐 비하하면서 사람들 막 놀리잖아요. 뭐 동양 사람은 원숭이 닮았다 어쩌고저쩌고. 그럼 서양 사람은 뭘 닮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참 인정머리가 없는 게 바로 그 인권에 대한 인류에 대한 모독을 하는 거죠. 조금 자기 잘 산다고 남을 깔보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귀를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잘린 면의 4분의 1 이 지점에 달려 있거든요, 귀가. 이렇게 귀가 달려 있다고. 귀가 달려 있는데 이 귀의 밑부분이 거의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 코의 밑부분하고 좀 이렇게 거의 맞아요.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맞는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 코 밑에 인중에 따라 가지고 인중이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뭐 반쯤에 입술이 이렇게 있고 윗입술 라인이 이게 크기도 이렇게 할 때 이게 눈이잖아요. 그럼 눈에 어떤 이 눈 구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골. 눈 구멍에 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눈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반을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루미스 법칙이에요, 일종의.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용을 하라고. 이게 반드시 이렇다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비슷한 보편적인 논리로서 이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 위를 보니까 턱 밑이 보이겠죠, 살짝.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자른 면에서 약간의 광대가 있을 거고, 광대가 있겠죠. 광대뼈. 이 부분이 광대뼈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턱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빨이 달려 있겠죠. 밑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면 이게 훨씬 더 길겠죠. 높이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 귀 밑에 이 부분에 턱뼈가 달려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달려 있어 갖고 입을 크게 벌리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 해부학에서는 이 턱뼈가 이렇게 달려 가지고 아래 위로 닫혔다가 움직인다고. 여기 달려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턱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얼굴이 조금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눈구멍, 여기 이제 비강이 있으면서 이 나중에 여기다 살을 붙이면은 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입술이 없을 때는 이빨이 보이겠지. 자, 기본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를 좀 더 심화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어떤 식이 나올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미리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아까 여기 눈썹 라인이라고 그랬죠. 눈썹 라인은 여기 눈썹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코를 이렇게 보면 코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 위에 쏙 들어가 있는 면이 있다고.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들어갔다 안 나오면은 뭐 이마에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직선으로 되겠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마가 이거 없어, 들어가 있는 면이. 그러면 코가 엄청 높아지지. 그러니까 코 수술을 했는데 이게 너무 높아. 그러면 여기 옆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동양인의 얼굴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이렇지 않죠. 약간의 이마가 있고 들어간 다음에 마늘코가 있고 살짝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입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살짝 살짝 여기도 이렇게 약간 라인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턱을 이렇게 앞으로 빼면은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이게 어떤 사람으로서 나쁜 게 아니고 이건 사람의 유전자잖아요. 이게 턱이 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놀리면 또 안 되죠. 근데 코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진짜 드물다고. 왜냐면 그 이 사람의 해골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비강이 이렇게 이게 원래 코가 이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여기 없다고 이 속이 이 부분이 말랑뼈예요. 말랑뼈. 젤리 비슷한 이 위에 달려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겉에 간신히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이 코 수술 같은 거 하면은 여기다 실리콘 넣으면 되는 거예요. 높이는 거. 하지만 뼈는 이 뼈가 여기서 끝난다고. 그래서 이 코뼈가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마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하는 사람 보면 여기 이렇게 갖고 코뼈를 구멍이 나게 이렇게 그린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해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또 빈 공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부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루미스 법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마도 이렇게 통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낮은 사람은 있어. 근데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서양인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서양인들이 콧대가 좀 높을 뿐이지 눈썹부터 이게 높을 뿐이지 그리고 이게 좀 적을 뿐이지 완벽하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고. 근데 이거를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술을 할 때도. 근데 이게 좀 어색하죠. 사람의 형태에선 굉장히 어색한 거거든요. 이게 일자로 내려오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들이. 자, 코가 아까 이 중심선에서 얼굴의 중심선에서 콧등이 있을 거고. 그죠? 콧등이 있어요. 콧등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마늘코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마늘코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돼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든 이 드로잉을 하든 이거를 그리는 거는 자기 자유라고.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꺾어지게 탁 이렇게 그리겠죠. 뭐 이것조차도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캐릭터니까 사람들한테 보편성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거짓말장이 그 코가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게 만화라고. 만화의 캐릭터라고.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우리가 늘릴 수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만화에는. 그죠? 코가 이렇게 생겼어. 코가 늘어나. 찍 하고 거짓말 시키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캐릭터란 말이야.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을 이해도를 높게 하기 위한 지금 루미스 법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코의 밑면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리고 이 면은 돌려보면은 귀의 면하고 비슷하게 붙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이 귀하고 이런 밑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눈도 위에가 좀 많이 보이지.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그다음에 입술이 인중에 따라 가지고 다르고 입술도 이게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이것도 디자인성이에요. 말하자면 디자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디자인성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자인성이. 그래서 캐릭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이 좋아하고 여성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이런 게 다 그 세대가 따라갖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는 그게. 그래서 이 면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심선이 내려오다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죠. 넓이를 피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콧등, 콧 밑면, 인중, 입술 이런 식으로
입술도 톡 튀어나올래 밑에 그림자 생기죠. 그다음에 턱이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입각하여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입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눈의 중심선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범위를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캐릭터화를 과장시킨 거고 너무 줄여도 과장시킨 거잖아요. 근데 입이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유전자가. 이렇게 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캐릭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중심선은 있을 곳에 있는 거라고. 왜냐면 이 해골이라는 자체 양악 수술을 해가지고 이 턱이라는 거를 턱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옆에서 보면 턱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를 깎으면은 이 깎는다고 여기를 이 턱을 이렇게 깎는 거를 양악 수술이라고 그래요. 양악. 그럼 여기가 얼마나 시리겠어요. 아프고. 그죠? 눈도 눈 알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원래 정상적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정상적인 눈인데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낸다고 이렇게. 그럼 눈 동자도 커지고 이렇게 잘라낸다고. 그러면 얘가 기능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잘 안 감겨. 그럼 보편적이가 않고 매일 눈 뜬 모습만 기억해줘야 돼. 이 눈 큰 캐릭터들은. 그러니까 눈이 컸을 때는 이쁜데 눈을 감은 모습이라든가 뭐 여행을 뭐 사막을 간다거나 그러면 아주 안 좋다고. 눈도 못 감어. 막 모래가 막 들어가.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사막을 안 가보셔가지고. 사막에 가면은 아주 눈 수술한 사람들이 아주 지옥이죠. 계속 그 눈이 그냥 아프고 모래가 들어가니까. 못 감아서 그런 거예요. 눈을 이 위에 눈꺼풀이 완전히 감겨져야 이게 눈을 꼭 감는데 이게 0.5mm라 엄청 이렇게 해갖고 이게 닫혀야 되는데 이렇게 샛눈이 떠진다고 이렇게 그래갖고 일로 막 바람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술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막에 못 갈 수가 있어. 난 사막에 안 갈 거야. 그러면 뭐 눈 크게 해도 되죠. 이거는 사람마다의 어떤 편견이고 충분히 자기가 결정하는 문제니까 비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괜히 뭐 눈 큰 사람들 내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눈 크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랬어. 자기 눈을 너무 작게 그리지 말고 조금 늘려라. 내가 연필로 조정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FUN 이 놀자. 이 연필을 가지고 놀자. 연필을 가지고 노는데 굳이 맨날 똑같이만 그리려고 뭐 눈을 뭐 이런 식으로 이 보편적인 눈을 이렇게 그렸어. 맨날 똑같은 것만 그리지 말고 좀 크게도 그려보고 쌍꺼풀도 넣어보고 이거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또 세계예요. 캐릭터를 만드는 세계.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일종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법칙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도형을 그려가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3단계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오늘 강의 거기까지 할 거예요. 3단계까지 갈 건데 제가 그래도 아까 30분간 이 도형을 그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앙선을 나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따라서 움직인다. 녹화가 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네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람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눈썹 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경사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경사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사진을 보면은 설명이 쉬운데 그거는 다음 수업에 할게요. 여기 그 눈썹 밑에 많은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콧등이 있겠고 코의 밑면이 있겠고 여기에 이렇게 모양을 내주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뭐 여기다 콧망울도 만들고 이런 건 다 나중 문제라고. 눈도 깊게 하기 위해서 쌍꺼풀도 나눠주고 그런 건 다 나중에 문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입술도 쏙 들어가게 하는 이렇게 좀 모양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까 그 루미스의 그 법칙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아까 이게 잘라줬던 이 면에서 귀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귀의 위치를 이렇게 그리면은 하나도 그 어색하지가 않은 보편성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번 규칙적인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얼굴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있은 다음에 캐릭터가 나오지. 캐릭터부터 먼저 해놓고 이해도를 찾아가려니까 맨날 뒷공부를 한다고. 뒷담화를 친다고 그러죠. 우리는 뒷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미리 어떤 원칙에 의해 가지고 먼저 해준 다음에 이렇게 잘랐을 때 이 4분의 1 이쪽 면에 이게 붙어요. 그리고 이걸 퍼스펙티브로 연결했을 때 이 코의 밑면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코가 짧은 사람도 있으니까. 코가 긴 사람도 있고 턱이 이만큼 긴 사람도 있어요. 턱이 엄청 긴 사람도 있거든요. 뭐 그 소설책 조르바 이런 거 읽어보면 굉장히 그 안소니 킨 그 영화로 나왔었죠. 엄청 긴 사람도 있어요. 코가 매부리 코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매부리 코는 여기가 콧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편적인 어떤 기초를 얘기하는 거지 사람의 형태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 기법이 요 기초 안에서 중심선 여기 약간 여기는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이쪽이. 그리고 나중에 지난번에 그 얘기했을 때 육리문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육리문에 의해 가지고 선을 쓰면 돼요. 나중에 채색을 할 때는. 근데 이 눈썹도 두꺼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는 건 여러분들 그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굴곡이 있으니까 면을 나눌 수가 있겠죠. 턱도 면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광대뼈가 있고 광대뼈에서부터 이 양악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일자인 사람도 있고 여기 통통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눈의 밑에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긴 반드시 어둡겠죠. 여기는 이렇게 해갖고 명암을 통해 가지고 톤을 조절을 해 가면서 이 사람의 입체감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머리카락 라인이 있었잖아요. 머리카락도 입체로 보면은 이렇게 밑에 그림자가 지는 면이 있을 거고 여기 밝은 면이 있을 거고 이 뒤로 넘어가는 면이 있을 거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머리카락도 이쪽은 어두울 거고 여기도 이렇게 꺼져 있는 이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까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뼈를 만져보면 뼈가 만져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귀가 또 이렇게 보면은 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경계를 이쪽을 어둡게 해주면 귀가 딱 살아서 딱 이렇게 되죠. 이게 흔들리는 사람을 팔랑귀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목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높이를 잘 조절하면은 동양 사람을 그릴 수가 있어요. 높이를 또 엄청나게 높게 그리면 그리스나 뭐 이런 신화에 나오는 그 조각상들 보면 엄청 높잖아요. 뭐 줄리앙 뭐 이런 거 이 그리는 그 옛날에 그 가면은 아리아스 뭐 소크라테스 뭐 그런 그 석고상이 있잖아요. 그거 뭐 다 높아. 근데 동양 사람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석고상은 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대주의에 진짜 그야말로 엄청 빠져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루미스의 일러스트 법인데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맨 그 이 서양 사람을 공부하고 있다고 지금. 이 루미스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루미스 법을 이용해 가지고 드로잉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동양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설명이 없이 그냥 그림만 배우게 되면은 이해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해도를 전혀 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을 그려도 이렇게 그린다고. 아니면 바비 인형 그린다고 엄청 길게 그려. 목은 가늘고 뭐 이렇게 그린다고. 골반도 뭐 해가지고 여기도 다리도 뭐 엄청 길게 이런 식으로 막 그리잖아요. 애들 보면은 이게 바비 인형 스타일이잖아요. 뭐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는
캐릭터를 먼저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이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이해한 다음에 캐릭터를 만든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인물화를 그릴 때 뭐 인물 크로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디 미술학원 가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크로키를 그렇게 쉽게 가가지고 되겠냐고요. 사람 보고 금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쉬운 해부학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이 골반의 모습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골반 여기 약간 뒤에 꼬리뼈가 보이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척추가 나가잖아요. 이 정면에서 봤을 땐 여기 구멍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뼈가 이렇게 붙는데 이거를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이제 미술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그래갖고 여자는 골반의 그 누인 상태나 크기 뭐 이런 게 다 다르죠. 남자보다 크고 그다음에 이 뭐 여성들은 또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이 골반이 또 나중에 이렇게 벌어져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는 다 해부학적으로 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걸 공부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기본 구성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더 얼굴에서 재미난 부분을 한번 해보자고요.